여러분 반갑습니다. 누리PD입니다. 자, 이준석 좌파 매체들로부터 집중적인 환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국회에서의 그 기자회견 일종의 테러죠. 테러, 자폭 테러쇼죠. 악마의 악의 눈물을 흘린 접자기의 쇼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됩니다. 자, 이준석이가 이제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 좌파 매체로 볼 수 있는 CBS 라디오죠. 무슨 뉴스 쇼에 나가가지고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성적, 100일 성적을 한번 평가해보라 그러니까요. 점수를 무려 25점이나 주네요. 25점. 100점 만점에 25점입니다. 딱 4분의 1점을 주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예는 이야기가 없어요. 남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지, 뒤집어서 말이죠. 이준석에 대한 점수를 우리가 한번 매겨볼게요. 그럼 몇 점입니까, 이 친구는? 당대표로서 몇 점이에요? 10점? 5점?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자,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 가당치도 않는 친구로 인해서요. 정말 기둥뿌리가 지금 뽑힐 지경에 이르렀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수습되는 상황입니다. 이준석은요, 지금 저렇게 떠들고 있긴 해도요, 엄청난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죽을 맛입니다. 지금 약점이 보인다. 이준석 정말 죽을 맛이다. 언론은 말이죠, 이런 이준석을 계속 선동을 하고 부추기죠. 계속해서 보도를 해주고 소개해 줍니다. 그게 이제 장사에 도움이 좀 되기 때문인데요. 이준석이 GGS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준석과 그 언론이 서로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준석에게 지금 최후가 다가오고 있다. 약점이 보인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보면요. 자, 우리 언론들이 기본적으로 이준석에 관한 일거수일투족, 그 동정보도라고 할 정도로 그냥 뭐 계속 해서 확대 재생산합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도 뉴스가 되죠. 이 친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최근에 한 달, 두 달을 이렇게 기준해서 보면요. 언론 노출도 1위가 이 이준석입니다. 윤 대통령보다 우위에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좌파 매체, 우파 매체 뭐 관계없이 다 그래요. 우파 매체는 까기 위해서 그렇고요. 좌파 매체는 쉴드 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중동 같은 이런 보수 매체들은 뭐 우파라고 하기는 어렵죠. 보수로 일단 보고요. 그런 데서도 뭐 줄기차게 이준석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는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또 모아주네. 자, 이준석 너무 화난다. 절대 보지 마라. 공유한 영상 정체. 이거는요, 이준석을 빨아주는, 그야말로 이준석을 뭐 극단적으로 옹호해준 한 유튜브 영상인데요. 여명숙입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인물인데 요즘 유튜브로 나름 성공했죠. 언제부턴가 이핵관처럼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지금 이준석의 잘못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준석을 뭐 아주 극단적으로 옹호해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그 특유의 반어법으로 너무 화난다. 절대 보지 마라. 너무 좋다. 절대 봐라.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제 공유하면서 그 지지층에게 보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고요. 자, 이준석 개고기에 윤 포함될 수도. 비상사태는 당 아닌 대통령실. 자, 여기 이 양도구역 이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에 그 진위를 놓고 지금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보거나 말의 기본적인 그 고사성어를 놓고 보면요. 양도, 양의 머리잖아요. 구육, 그리고 개고기지 않습니까? 팔고 팔리는 것은 그 고기와 개고기입니다. 사람이 팔고 팔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양두 구육의 주체가 바로 사람이죠. 그러니까 개고기를 걸고 양고기를 걸고 개고기를 파는 사람이 윤 대통령이다 라는 취지로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양두구역에 구육이 뭐 누구다 이것은 조금 지나친 아니면 약간 해석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이준석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양도구역에 대한 고사성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양도구육 그거 자체는요, 사람이 푸주간에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 양고기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니까 속임수를 쓰는 거죠. 국민들을 우롱한다, 속인다, 이런 의미로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도 계속해서 뭐 국민들 상대로 장난을 치는 거죠, 일종의 이거.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한 배를 탔던 유승민, 이준석. 자, 윤 대통령과 갈라서자 또 연대설이 돈다. 이거는 뭐 연대설이 아니고 이미 이 둘은 하나로 봐야죠. 계속해서 이준석이가 결국 띄우고자 하는 인물이 이 유승민이고요. 차기 당권 경쟁을 할 때 자신이 계속해서 이 국민의힘에 있다면 본인보다도 이번에는 이 유승민을 밀어줄 가능성이 크겠죠. 하여튼 이렇습니다. 자, 신인규 이혁관 중에 한 명이고요. 이준석 퀴즈에 들어가겠죠. 자, 이준석 너무 솔직해. 이 새끼 저 새끼 할 필요 있었나? 이런 식인데, 이 말도 이준석을 비난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조차도 그렇게 심하게 비난한 것은 아닌 게, 이준석을 아주 솔직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준석에 대한 쉴드로 보일 수도 있는 이런 식의 기사가 있었고, 김형호, 이준석은 실패했다. 태극기든 꼴통이든 품었어야. 이 말 자체는 맞는데, 여기 이제 이 기사를 읽어보면요, 김형호도 계속해서 이준석을 품어주려고 하는, 이제 니도 조금 정신 차리고 이 국민의힘의 한 일원이 되어라,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 김형호도 사실은 이 우파 애국 시민들이 볼 때는요, 마음에 들지 않는 워딩일 수도 있습니다.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선을 그었죠. 더 이상 이준석의 신드롬은 없다 그러면서 대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당의 중진들이 각자 여기저기서 한마디 합니다만, 확실하게 지금 이준석을 제압하는 인물은 없다. 그래서 이준석과 1대1 대거리 치는 사람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이준석의 최후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자, 이준석의 약점이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일단 성상납 알선 수재, 이거는요, 현재 이제 경찰에서 이제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건 이준석의 약점 중에 약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어떤 경우든 이 성상납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는 말조차도 안 해요. 이거는 대체로 이제 볼 때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드러낼수록 손해라고 스스로 이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공소시효도 지났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묻힌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일방적인 생각이고요.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 알선 수재를 갖고 어떤 기소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어떤 평가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보기에 따라서요, 서로 상반된 주장이 있습니다. 이미 끝난 사안이다, 끝나지 않았다,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게 어쨌거나 이준석의 이제 약점을 구성하는 가장 큰 포인트죠. 이제 문제는 이 성상납에 대한 이 자극적이고도 예민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보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보도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만일에 다른 사람이면, 윤 대통령이나 뭐 다른 어떤 보수 인사라면 엄청나게 여기 지금 이 성상납에 대해서 그냥 파헤치고 고발 기사들이 폭로 기사들이 아주 그냥 법물을 일었을 겁니다. 이준석을 보면요, 이재명이 생각이 나요. 이재명의 그 엄청난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따르는 지지층을 보면, 그리고 언론이 대하는 태도를 좀 보더라도 좀 그래요. 좀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준석의 약점 가운데는 이 성상납이 어떤가는 그런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인카드입니다. 이 법인카드를 그동안 갖고 있었죠. 당대표가 이 나름대로 정치력을 유지하고 발휘할 수 있는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이 법카입니다. 법카가 한 달 사용 한도가 2천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1년이면 2억 4천 아닙니까? 그 돈을 그동안 이 친구가 써제끼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제 만들어 갔던 것이죠. 기자들하고 만난다, 뭐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자들하고 만난다, 뭐 그리고 또 외연을 확대한다, 당의 뭐 어떤
동력을 새로 만든다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이게 물주 노릇을 해줄 수 있으니까 뭐 너무나 편한 거죠. 이 법카를 갖고 적절하게 활용한 그런 지난 1년이었다. 근데 이 이준석이가 지난 징계를 받고 나서요, 국민의힘에서 했던 일 중에 가장 잘한 게 이 법카를 빨리 회수했던 거죠. 이게 없으니까 지금 사실 발이 좀 묶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기자들과 그 좋은 관계를 이어갔던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려면 자기 돈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이 법인카드를 무력화시킨 게 이것도 좀 이준석의 약점을 더 크게 한 요인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이 또 이준석의 약점입니다. 자, 사안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나니까요, 전선이 뚜렷하게 이제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한쪽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또 한쪽은 이준석이란 말이죠. 결국 여기는 역선택을 하는 주로 이제 이 분당 세력들인데, 좌파 세력이거나 이제 이런 어떤 느슨한 어떤 그런 집단인데, 전통 지지층은 이거 뭐야? 이준석 저 친구 우리 편이 아닌데, 완전히 그냥 판단을 굳히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은 기본적으로 이게 이 볼륨이 굉장히 커요. 많이 보면요, 35%에서 40%까지 볼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 이 전통 지지층만으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순식간에 40% 가까이 이제 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준석이가 원래 의도했던 그런 모든 게 무너지게 됩니다. 지지율 싸움이거든요. 결국 이거는 아무리 떠들어대도 결국 그 평가는 지지율로 하는 겁니다. 이준석이가 현재 국정수행 100일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 점수를 25점으로 봤지만 그거는 지 말이고, 실질적인 이제 지지율은 그것이 바로 윤 대통령의 이제 현 시점에서 이제 점수다, 이렇게 봐야겠죠. 지지율 자체의 그 정확성, 조작 여부, 이런 것은 일단 논외로 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일일이 이야기를 해버리면요, 이 정치 논평은 전부 다 접어야 돼요. 그냥 뭐 부정선거, 그냥 조작,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 정치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거는 별도의 영역에서 다뤄줘야 된다. 이제 그것을 아시고요. 제 이 영상물 아래 보면요, 항상 이제 그런 걸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댓글에서 조작입니다. 여론 조작입니다. 부정선거가 뭐 어쩌고, 이런 물론 중요한 이슈긴 한데 모든 정치평론에 그런 것을 언급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점을 분명히 좀 알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보수 언론이 이준석의 약점이 이제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보수 언론으로 불리는 조정동, TV조선 채널A 이런 데서요, 이준석의 입장을 상당히 그래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태도였죠. 기사도 많이 나갔고 논평에서도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감안해서 이렇게 좀 봐줬다 할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의 그 기자회견 이후에 이준석 자체가 지금 뚜렷한 자신의 포지션을 이렇게 잡아버렸잖아요. 포지셔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무나 중요한데 이 자신의 이제 정체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보수 언론도요, 이준석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는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보수 언론도 이준석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까기 시작한다. 이준석의 그 여러 가지 어떤 불합리한 것, 모순된 점, 그리고 악영향, 이런 점 등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보수 지지층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폭 테러쇼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한 개도요, 이 보수 언론이 이제 논조가 좀 바뀔 것이다. 이준석에 대한 그동안의 온정적인 태도에서 이제 다소간 거리를 두는 그런 관계로 이제 변할 수가 있다. 이게 아마 이준석으로서는 가장 뼈아픈 실책이 될 겁니다. 이것까지도 아마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이 헛똑똑인 거죠. 이 보수 언론, 특히 가장 영향력이 크다는 조중동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이 친구는 계산을 못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선택이나 좌파들의 지지만 크게 올리면 되리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요,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이 지지를 빼버리면요, 역선택의 힘도 잃게 되고요, 좌파 지지층이 흔들기도 그게 힘을 잃게 됩니다. 여론조사에 다 나타나요. 윤 대통령 지지율만 한 40% 올려버리면 이 이준석이는 모든 게 자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게 무위로 돌아갑니다.
허망한 일이 된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준석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가처분입니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정치 인생이 완전히 그냥 암흑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처분에서 자신이 이제 이긴다 하더라도요, 인용된다 하더라도 이준석은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쓸 자리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더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기 때문이고요. 가처분에서 이제 기각돼 버리면 이는 볼 것도 없이 그냥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냥 퇴출되는 겁니다. 나가서 혼자 미아 생활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정치 낭인으로서 여기저기 떠돌면서 뭐 불러주는 방송사 가서 그냥 말 팔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세월 보내야 될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성상납, 알선수재 저게 또 걸려가지고 사법 처리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준석은요, 이 가처분에서 자신이 지면 뭐 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끝났다 이렇게 보고 완전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될 것이고, 가처분에서 이기더라도 그게 이준석에게는 아무런 어떤 덕이 없다는 게 명확해집니다. 뭔가면 바로 이겁니다. 자, 이준석이 지금 공포를 느끼는 대상이 바로 이겁니다. 신당 창당입니다. 이 신당을 창당해버리면요, 이준석은 더 이상 이제 이 국민의힘으로 불리는 이 정치 세력 안에 또아리 털 수가 없어요. 지금 유승민이라든가 이런 분당 세력들이 있죠. 하태경이나 이런 친구들이 기자회견 이후에 입을 닫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과거 보수 메인당을 이제 뛰쳐나가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면서 뭐 이런저런 정치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바른당, 뭐 바른미래당, 뭐 새로운 보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치를 해봤는데 전혀 먹히지 않았잖아요. 국민들 지지가 일정하게 낮게 나온다. 그것을 자신들이 그 뼈저리게 느꼈던 겁니다. 뛰쳐나가면 죽는다, 뛰쳐나가면 망한다는 게 입증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 굉장했어요. 거기다 보면은, 자, 한때 김무성이 있었지, 안철수 있었지, 손학규 있었지, 뭐 다들 대선 주자급들 아닙니까? 유승민도 있었죠. 그게 뭐 이준석 이 친구는 아직 뭐 완전히 이제 이렇게 올라오기 전이긴 해도 어쨌거나 크게 그냥 스피커 노릇 하던 친구 아닙니까? 이 친구도 있었지. 그 밖에 다른 어떤 미디어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정치인도 다수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정도 이제 세력인데도 전혀 자리를 못 잡았어요. 국민들이 지지할 때 보면 5% 정도에서 그냥 딱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그랬던 상황인데 지금 이준석이가 만일에 자신이 독자 세력화를 이제 추구한다 그러면요, 그 지지율 얼마나 오겠습니까? 많아요. 5%, 적으면 3%, 이 수준일 겁니다. 유승민을 데리고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상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독자 세력은 불가능하다는 걸 스스로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가장 크게 공포를 느끼는 것은 이 신당 창당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제 국정 수행을 지원할 본격적인 이제 집권 여당이 되겠죠. 윤신당 창당입니다. 저는 이 경우가 사실은 거의 이제 확실하다고 보는 생각이긴 한데, 이름을 말이죠. 또 이제 바꿔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또 그런데, 공화당이라는 단어, 공화라고 하는 단어를 이번에는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이제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런 전혀 일반적인 정당 이런 건 다른 걸 넣기도 했었는데요.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국민, 뭐 민주, 공화, 자유, 뭐 애국, 뭐 통일, 뭐 이런 게 주로 이제 정당 이름에 들어가는 단어들이긴 한데요.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민주공화당, 그때도 민주란 단어는 있었어요. 그리고 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도 그 본 이름은 아마 민주자유당 아닙니까? 자유민주당입니까? 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이 주요한 어떤 이념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넣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라는 단어도 좋고 공화라는 자유도 참 좋죠. 그래서 자유공화당도 뭐 생기고 그랬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런 점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이 신당 창당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가처분이 기각이 돼버리면요, 국민의힘으로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지만 거기서도 당명은 바꿀 가능성이 크고, 만일에 인용이 돼버리면 이준석이 이겼다고 잠시 그냥 기분이 좋겠지만 이 경우에는 그냥
국민의힘이 그냥 그대로 소멸하는 겁니다. 새로운 신당이 창당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준석은 자리가 이제 완전히 사라진다. 자, 이 경우에 유승민과 손잡고 과연 나갈 것인가? 저는 못 나간다고 보는데요. 못 나가면 이 친구는 이제 완전히 이제 고립되어서 고사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준석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다. 결국에는 왕분탕의 끝은 사망입니다. 더 이상 이제 설 자리가 없어요. 역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 이준석만큼 극심하게 분탕을 친 친구는 없습니다.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해요. 그야말로 자신이 바라보는 좁은 소견으로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믿고 있는 건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치공학적으로도 선거공학적으로도 이준석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많고요. 그들도 답을 알지 못해요. 하물며 이 친구가 무슨 답을 다 한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어떤 합당함 정도만 있을 뿐이지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 굴러가는 이 메커니즘, 이 다이나믹한 이 운동의 정체는요, 국민들도 다 알지 못해요. 정치평론가들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그 힘, 그것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이준석 이 친구는 일단은 너무나 천방지축인데다가 오만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급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인데, 그게 지금 오늘의 이준석을 지금 낳았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정치 낭인이 되어서 좌파 매체들을 쫓아다니면서 구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분명한 것은요, 우파 매체라고 하는 곳, 조중동으로 불리는 이는 보수에서도요, 다수간 이 이준석과 거리를 두게 되면 모든 상황은 정리됩니다. 게임 아웃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누리 PD였습니다.